70대에 찾아온 설렘도 20대의 그것만큼이나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생명의 활력소가 됩니다. 오늘은 왜 70세가 넘은 여성들이 여전히 이성의 남성을 찾는지, 그 이유와 그들의 삶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고 건강을 지키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알아가 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노년기의 사랑과 정서적 교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초월해 우리 삶의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75세 김영숙 씨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으로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한 아름다운 변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봄볕이 따스한 교회 급식소, 구석진 창가에서 김치찌개 냄새가 솔솔 피어오릅니다. 검은 앞치마를 두른 김영숙 씨가 잔잔한 미소를 띠며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숙 씨, 오늘도 제일 먼저 오셨네요. 네, 요즘은 아침부터 기운이 넘쳐서 일찍 일어나게 되네요. 봉사활동 처음 오셨을 때랑 많이 달라지셨어요. 맞아요. 처음엔 딸아이가 억지로 데려왔었죠. 그런데 지금은 매일이 기다려져요. 봄꽃이 피어나듯 조금씩 달라진 김영숙 씨. 이제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한껏 멋을 내고 꽃바구니를 들고 교회로 향합니다. 급식소 식구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 김치찌개 정말 특별한데요.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제가 손맛이 좋다고 정 집사님이 첫 칭찬해 주신 게 기억나요. 그 후로 장 보는 일이 즐거워졌어요. 영숙 씨가 끓여주시는 김치찌개 먹으면서 우리 봉사자들이 더 힘내서 일하는 것 같아요. 봄바람에 꽃이 피날리는 교회 마당. 김영숙 씨와 정민호 씨가 봉사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김영숙 씨가 끓인 김치찌개와 정민호 씨가 가져온 봄나물이 놓여 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우리 급식소가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영숙 씨는 요리로, 정 집사님은 웃음으로. 영숙 씨, 다음 주 문화교실에서 도자기 수업이 있다던데 같이 들으실래요? 도자기요.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저도 처음이에요. 같이 배우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시작된 문화교실 수업. 서툰 솜씨로 도자기를 빚다가 실수도 하고 웃음도 나누는 사이 두 사람의 마음도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정 집사님, 제가 만든 첫 작품이에요. 서툴지만 와, 꽃병이네요. 정말 예쁘게 만드셨어요. 다음에는 티코스터도 만들어 볼까 해요. 정 집사님이랑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요. 봄이 깊어갈수록 김영숙 씨의 마음도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우울증 약을 끊은 지도 한 달. 이제는 매일 밤 일기를 쓰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날 저녁, 딸 미경의 집입니다. 엄마,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약 끊으신 것도 그렇고 표정도 많이 밝아지셨어요. 이제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정 집사님이랑 계실 때 활짝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교회 문화교실에서는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도자기 수업이 열립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뿐이었지만 이제는 10명도 넘는 수강생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영숙 씨, 이번 주말에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도시락 먹기로 했는데 같이 가실래요? 네, 좋아요. 영숙 씨랑 함께하는 시간이 늘 봄날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시작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봄날의 꽃처럼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관계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사랑이 아닐까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을 가꾸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다른 이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노년의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소통과 일상의 중요성입니다. 노년기에는 소소한 일상 속 대화와 교류가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줍니다. 72세 이경자 씨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관계가 가져다주는 일상의 기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따스한 봄날, 복지관 노래교실에서 울리는 흥겨운 노래소리. 이경자 씨가 뒷자리에서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분, 처음 뵙네요. 네, 오늘 처음 왔어요. 아직 낯설어서요. 노래가 어려우시면 천천히 따라하시면 돼요. 저도 처음엔 다들 쳐다볼까봐 뒷자리에만 앉았거든요. 3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이경자 씨. 친구의 권유로 찾은 노래교실에서 만난 박철수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했습니다. 노래 부르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처음 이 노래교실 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땐 제가 제일 나이 많은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반장까지 하고 있네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노래교실은 이경자 씨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화장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경자 씨, 오늘은 머리핀도 하셨네요. 잘 어울리세요. 아이고,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조카가 선물해 준 거예요. 노래 실력도 많이 늘으셨어요. 목소리가 정말 고와요. 수업이 끝난 후 복지관 앞 벤치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기, 토요일마다 공원에서 색소폰 연습하는데 한번 들으러 오실래요? 색소폰도 하시는군요. 참 열심히 사시네요. 3년 전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직 서툴지만 이경자 씨가 들어주시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박철수 씨 덕분에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노래 부르는 시간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그렇게 시작된 주말 데이트. 공원 벤치에서 색소폰 연주를 듣고 근처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두 사람의 소소한 행복이 되었습니다. 요즘 손주들이 할아버지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웃는 일이 많아졌다고. 저도 그래요. 우리 딸이 엄마가 콧노래도 부르고 달라졌다고 하네요. 노래교실 마지막 시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추억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경자 씨, 우리 이제 앞자리에서 부르니까 더 좋죠? 네, 이제는 부끄럽지 않아요. 박철수 씨가 곁에 있어 주니까요. 평범한 안부와 작은 칭찬이 우리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소소한 대화 속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관심이 서로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노래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처럼 우리도 일상 속에서 새로운 행복을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노후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사랑하고 가꾸는 자세는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줍니다. 아파트 산책로, 봄꽃이 흐드러진 아침입니다. 70세 장미숙 씨가 매일 하는 산책길, 오늘도 어김없이 거울 앞에서 단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참 예쁘네라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게 장미숙 씨의 일과입니다. 좋아하는 분홍색 재킷을 입고 산책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오시네요. 어머, 오늘도 산책 나오셨네요. 네. 우연히 몇 번 뵈었는데 항상 옷 잘 차려입고 나오시길래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아이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옷 입고 나온 건데. 매일 거울 보면서 스스로 칭찬하는 게 습관이 됐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아침 산책. 봄바람 불어오는 산책로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장미숙 씨는 어떻게 그렇게 매일 기운이 넘치세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저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오늘도 멋지다 하고 스스로 칭찬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옷 입고 산책하는 거. 이런 소소한 것들이 습관이 됐을 뿐이에요. 저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부터 산책 나오기 전에 거울 보면서 웃어보는 거부터 시작해 볼게요.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아파트 산책로에서입니다. 최동준 씨, 오늘은 넥타이까지 매셨네요. 네, 장미숙 씨 말씀대로 해보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거울 보면서 웃다 보니 넥타이도 매고 싶어지고. 잘 어울리세요. 아침마다 이렇게 단정하게 차려입으니 기분도 좋죠? 맞아요. 손녀도 할아버지가 달라졌다고 하네요. 최동준 씨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의 눈에도 띄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매일 아침 만나서 산책해요. 서로 칭찬도 해주고요. 그래요. 장미숙 씨 덕분에 저도 이제 아침이 기다려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옷을 입고 산책하는 여유,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칭찬 한마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아침 산책이 이제는 두 사람의 설렘이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도 자신을 가꾸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상은 언제나 봄날처럼 따뜻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해와 소통으로 피어나는 행복입니다. 나이 든 부모의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소통은 그 어떤 오해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봄날의 마지막 일요일, 71세 황순영 씨의 아파트입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와 함께 맛있는 된장찌개 냄새가 가득합니다. 오늘 반찬 좀 많이 했어요. 다들 많이 드세요. 엄마,
이렇게 매주 오라고 하시더니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래, 얘기할 게 있어서 오늘 다 모였으면 좋겠다고 했어. 무슨 일이시길래 갑자기요?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도는 식탁. 황순영 씨는 마음을 가다듬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엄마가 요즘 복지관에 다니는데 거기서 알게 된 분이 계셔. 복지관에서요? 응, 문인화 수업에서 만난 분인데 서로 이야기도 잘 통하고 이제는 너희한테도 이야기하고 싶어서. 엄마, 혹시 그분이 남자분이세요? 잠시 정적이 흐르는 식탁. 그때 고등학생인 손녀가 먼저 입을 엽니다. 할머니, 저는 좋은데요. 할머니가 요즘 훨씬 예뻐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자고 한 거야. 너희가 그분도 만나보고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보고. 엄마,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어르신들 노린 사기도 많다면서요. 그래, 엄마도 안다. 그래서 처음부터 천천히 알아가고 있어. 문인화 수업도 같이 듣고 가끔 커피도 마시고 서두르지 않을 거야.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엄마 힘들어 하시는 거 보기 싫어서. 고마워. 그래도 이제는 엄마를 믿어줬으면 해. 매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다음에는 그분도 인사시키고 싶어. 그렇게 시작된 매주 일요일 가족 모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엄마, 오늘은 화장도 예쁘게 하셨네요. 그래, 이제는 아침에 거울 보는 게 즐거워. 이번 주엔 그분도 집에 한번 모시죠.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네요. 황순영 씨의 달라진 모습은 주변 이웃들에게도 희망이 되었습니다. 순영 씨는 참 현명하시네요. 가족들과 이렇게 자주 만나면서 천천히 이해를 얻어가시고. 처음엔 힘들었죠. 그래도 매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가족들과 나누는 솔직한 대화,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천천히 발전시키는 여유. 나이 든 부모의 새로운 사랑이 특별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행복의 한 조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황순영 씨는 오늘도 일요일 식탁에 정성스레 반찬을 준비합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의 교감이 가져온 행복한 변화입니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것은 약보다 더 큰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73세 이미자 씨의 이야기를 통해 정서적 교감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동네 약국, 평소보다 일찍 문을 연 아침입니다. 이미자 씨가 익숙한 걸음으로 들어섭니다. 이미자 할머니,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네, 오늘은 일찍 나왔어요. 불면증 약을 타러 온 이미자 씨. 그때 누군가와 마주칩니다. 아, 죄송합니다. 먼저 들어가세요. 아니에요. 같이 들어가시죠. 아이고, 최상현 할아버지도 오셨네요. 두 분 다 약 타러 오셨나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 같은 시간에 약을 타러 오는 사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도 3년째 잠이 안 와서 약을 먹어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부터. 저도 그래요. 텅 빈 집을 혼자 지키다 보니 밤만 되면 불안해져서. 그러고 보니 우리 병원도 같은 데로 다니시네요. 네, 재활의학과요. 어깨가 안 좋아서. 약국에서 마주치던 두 사람은 이제 병원 진료도 함께 봅니다. 서로의 진료 시간을 챙기고 대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갑니다. 이미자 씨, 요새 잠은 좀 주무세요? 네, 신기하게도 잘 자고 약 먹는 횟수도 줄었어요. 이렇게 이야기 나눌 사람이 생기니까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저도 그래요. 병원 오는 길이 이제는 즐거워요.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약국에서입니다. 이미자 할머니, 요즘은 수면제 타러 잘 안 오시네요? 네, 이제는 좀 덜 먹게 되네요. 약 말고도 좋은 약이 생겼거든요. 약사님의 눈에도 이미자 씨의 변화가 보입니다. 굽었던 어깨도 조금씩 펴지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최상현 할아버지도 약 타러 오시는 횟수가 줄었어요. 두 분이 서로 좋은 약이 되어주시나 봐요. 그런가요? 저는 그저 이야기가 통하는 친구가 생겨서 좋을 뿐인데. 이미자 씨, 내일도 병원에서 뵐 수 있겠죠? 네, 이제는 병원 가는 길이 마치 산책하는 것처럼 설레요. 늘 가던 병원, 매일 들리던 약국이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말 한마디, 함께 진료를 기다리며 나누는 이야기, 그리고 약 타러 가는 길에 나누는 반가운 인사. 이런 작은 교감들이 모여 어느새 약보다 더 큰 치유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이 가장 좋은 약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미자 씨가 찾은
특별한 치유의 비결입니다. 봄날의 설렘처럼 우리는 오늘 5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김영숙 씨는 외로움을 사랑으로 바꾸며 새로운 봄을 맞이했고, 이경자 씨는 노래로 시작된 소통으로 일상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장미숙 씨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당한 노후를 만들어갔으며, 황순영 씨는 가족과의 진심 어린 소통으로 새로운 관계를 꽃피웠습니다. 그리고 이미자 씨는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약보다 더 좋은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용기를 내셨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을 칭찬하고, 좋아하는 옷을 입고 산책을 나서고, 가족들과 진심을 나누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인생의 새로운 봄을 만들어냈습니다. 70대에도 우리는 설렘을 느낄 자격이 있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용기가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우리도 이분들처럼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봄날의 꽃처럼 우리의 인생도 다시 한번 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인생에 새로운 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봄을 맞이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